오늘 당신이 나는 사자자리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5000년 된 인류의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가장 오래된 물음에 인류가 찾아낸 대답은 놀랍게도 언제나 하늘을 향했다. 더 기이한 것은 서로 교류가 전혀 없었던 문명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태양이 당신을 설명한다고. 기원전 3000년경 오늘날의 이라크 땅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평원 위에 사람들이 신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신전 꼭대기에 오른 사제들은 밤마다 하늘을 기록했다. 별의 위치, 행성의 이동, 그리고 태양이 어떤 별자리 구역을 지나는지를. 그들에게 하늘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들이 인간에게 보내는 암호였으며 수십 년간 쌓인 그 기록들 속에서 그들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대 나일강 유역에서도 이집트인들은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두었다. 그들에게 라태양신은 단순한 빛의 신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 자체를 유지하는 존재였으며 파라오의 신성함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었다. 태양이 지는 것은 죽음이었고 다시 떠오르는 것은 부활이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드라마를 이집트인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이야기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한 일은 조금 달랐다. 그들은 태양을 하나로 보지 않고 두 개의 전혀 다른 신격으로 분리했다. 불마차를 몰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물리적 빛의 화신 헬리오스, 그리고 이성과 음악과 예언을 관장하는 내면의 의식 아폴론으로. 이 분리는 단순한 신화적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물리적 세계와 내면, 세계를 구분하려 했던 철학적 시도였는지도 모른다. 기원전 5세기경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결정적인 체계를 완성했다. 태양이 1년 동안 하늘을 한 바퀴 돌면서 12개의 별자리 구역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이를 황도 12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태양이 어느 별자리에 위치했는지를 기록하면서 태양궁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오늘날 우리가 나는 전갈자리야라고 말할 때 쓰는 바로 그 개념의 기원이 여기 있다. 1세기 로마의 시인 마닐리우스는 5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서사시 아스트로노미카에서 태양을 친절하고 호의로운 비두로 묘사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태양의 영향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 타고난 지도자의 기질과 열정을 지닌다고 썼으며 이 관점이 이후 서양 점성술의 핵심 문법을 형성했다고 추정된다. 그가 당시의 믿음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 체계를 창조한 것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논의 중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거의 같은 시기 인도 아대륙에서도 유사한 체계가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베다 점성술 조티샤에서 태양은 나트마, 즉 자아 혹은 영혼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천체로 여겨졌다고 전해진다. 그리스 세계와 인도 세계가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이전부터 이미 태양은 인도에서도 나의 상징이었다는 증거들이 있어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진지한 의문을 낳는다. 고대 중국에서도 태양의 상징은 개인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황제는 천자 하늘의 아들로 불렸으며 황실의 권위는 태양의 신성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여겨졌다. 사람이 태어난 해 벌딜시를 분석하는 사주명리 체계에서도 태양의 위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다뤄졌다고 알려져 있다. 서양과 인도의 태양 상징과 직접적인 연결고리 없이도 이처럼 유사한 의미 체계가 독립적으로 발달했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믿음들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는 남겨진 유물들이 증명한다. 기원전 2000년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에는 태양과 달, 성단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이집트 덴데라 신전의 천장에는 황도 12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바빌론의 점토판들과 인도의 산스크리트 필사본들에도 놀랍도록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재료로 기록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생각의 구조는 섬뜩할 만큼 닮아 있었다. 심지어 의학의 역사에서도 태양의 흔적이 발견된다.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는 사람의 기질이 몸 안 4가지 체액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었으며 이 균형이 태어난 계절과 태양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의 의사들은 처방을 내리기 전 환자의 태양궁을 확인하는 것을 표준 관행으로 삼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현대의학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믿음은 수천 년간 실제 의료 행위의 일부로 작동했다. 그렇다면 서로 교류가 없었던 문명들이 왜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까? 첫 번째 가설은 문화 전파다. 기원전 수세기 동안 실크로드와 해상 교역로를 통해 바빌론의 점성술 체계가 이집트, 그리스, 인도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그리스와 인도의 점성술 전통이 뚜렷하게 교류했다는 흔적은 실제로 문서 기록 속에 남아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 일부 태양 상징 체계는 문명 간 교류가 확인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태양 신화는 기원전 3000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가며 대서양 넘어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문명도 독립적으로 태양을 최고의 신격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전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남는다. 두 번째 가설은 인간의 보편적 심리에서 답을 찾는다. 태양은 지구상 모든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원이다. 빛이 있으면 살 수 있고 빛이 없으면 죽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수십만 년에 걸쳐 인간의 뇌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 결과 태양은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이자 자아의 중심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칼 융이 제시한 집단 무의식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이 가설은 문화가 달라도 같은 상징이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이 가설도 완전하지 않다. 만약 태양 숭배가 인간 본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왜 달이나 별이 아닌 태양이 특별히 자아 혹은 의식과 연결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달을 자아의 상징으로 삼은 전통도 있었고 특정 문화권에서는 금성이나 목성이 태양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다. 보편적 본능이라고 하기에는 예외로 남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세 번째 가설은 순수하게 천문학적이다. 태양은 밤하늘의 어떤 천체보다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계절의 변화를 만들고 농업을 가능하게 하며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실용적으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관찰한 천체가 태양이었고 그 오랜 관찰이 쌓이면서 신화와 상징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태양력은 지구 곳곳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실용적 관찰이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질문으로 도약했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씨앗을 심는 시기를 알기 위해 태양을 관찰하는 것과 태양이 내 성격과 운명을 규정한다고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 두 가지를 잇는 심리적 도약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순간은 역사의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태양궁을 확인한다. 별자리와 성격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 관습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예측의 정확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으려는 인간의 욕망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그 욕망은 수천 년 전 신전 꼭대기에서 하늘을 올려다본 사제와 오늘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우리를 하나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태양이 나를 설명한다는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문화 전파인가? 보편적 본능인가? 아니면 관찰의 필연적 결과인가? 어느 가설도 이 질문을 완전히 닫지 못한다. 수천 년의 역사를 뚫고 살아남은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가장 흥미롭고 가장 인간적인 미스터리일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시길.